안녕하세요. 뉴스를 읽어주는 남자 뉴스남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에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연결 기준으로 매출은 71조 원, 영업이익은 6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되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37%, 931.25%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의 작년 연간 영업이익을 넘어서는 수치이며 분기 매출이 70조 원대를 회복한 것은 2022년 4분기 이후 5분기 만의 일입니다. 시적 개선의 주요 배경에는 메모리 감산 효과에 따른 가격 상승,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판매 전략, 그리고 AI 서비스 확대에 따른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 증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일 이러한 긍정적인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주가는 실적 발표 후 하락을 보였는데요. 이는 최근 급격한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 출회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증권사 22곳 중 12곳에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10만원 이상으로 말한 만큼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반도체 섹터가 짧은 기간에 강한 상승이 나온 만큼 일시적인 조정 가능성도 함께 열어두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고금리 장기화 우려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전일 파월 의장은 스탠포드 대학에서 열린 경제정책 포럼에서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최근 수치가 단순한 상승 이상의 것을 의미하는지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며 인플레이션을 평가하려면 시간이 더 걸리며 금리 인하 시기는 불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도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끈적끈적하며 연준이 연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전에 미국 증시가 강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미국의 금리 인하 경로가 시장 예상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추가로 이렇다 보니 유럽이 미국보다 빨리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다음으로 포드 전기차 출시 연기 관련 뉴스가 있습니다. 포드가 캐나다에서 생산 예정이었던 3열 SUV 전기차 출시를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간 연기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미국 테네시에 위치한 신규 공장에 생산할 전기차 트럭의 인도 역시 2026년까지 연기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러한 전기차 생산 및 출시 연기는 시장의 성장세 둔화 전망과 새로운 전기차 및 배터리 생산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 연기 결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와 같은 포드의 전기차 전환 속도 조절은 국내 배터리 업계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다음에 보여드릴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 발표와도 어느 정도 연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점입니다. 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영업이익 급감 소식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늘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올해 1, 4분기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5.2% 감소한 1,573억 원을 기록했으며 매출 역시 30% 감소한 6조 1,287억 원으로 공시했습니다. 이러한 실적 감소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생산세 공제를 제외하면 사실상 적자 상태로 인식이 됩니다.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메탈 가격 안정화, GM과의 합작법인 가동 확대 등을 통해 향후 실적 반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GM과 합작한 미국 테네시의 얼티엄셀즈 2공장의 본격 가동을 시작했으며 이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또한 미국 애리조나의 원통형 배터리와 리튬 인산철 에너지 저장 장치의 생산을 위해 새로운 공장을 착공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로써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이 보릿고개를 넘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급한 매수보다는 좀 타이밍을 두고 천천히 매수를 해나가는 전략이 더 유효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애플 소식이 있습니다. 애플이 대규모 감원을 한다는 소식인데 애플이 자율주행 전기차 일명 애플카와 스마트워치 디스플레이 개발 프로젝트를 종료하면서 600명 이상의 직원을 해고했다는 소식입니다. 애플의 이번 대규모 감원은 자율주행 전기차 개발 중단 결정과 함께 애플워치에 적용될 예정이었던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인 마이크로 LED 프로젝트의 취소 또는 축소에 따른 것입니다. 이러한 감원은 빅테크 업계의 드문 일로 애플이 전기차 개발에서 AI로 자원 전환을 모색하고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속에서 애플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글로벌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마이크로소프트에 내주게 된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달비 영원 경쟁에 대한 소식입니다.
기존에 이제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에 이어서 요기요도 배달비 영원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배달의 민족은 10% 할인 쿠폰 또는 묶음 배달 무료 중 선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쿠팡이츠는 와우 회원 대상으로 알뜰 배달을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요기요가 쿠팡이츠와 배달의 민족과는 다르게 한집 배달을 무료 배송으로 진행을 한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추가로 요기패스 구독료를 4,900원에서 2,900원으로 인하를 하고, 요기패스 구독자는 최저 금액 기준까지 없애면서 파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이미 업체들이 10% 할인을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실제 할인폭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고, 눈속임으로 고객 끌어들이기만을 하고 있다는 안 좋은 반응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메타의 신고가 경신 소식이 있습니다. 메타 주가가 전문가들의 목표 주가 상향 조정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는 소식입니다. 제프리스와 RPC 캐피털 마켓 같은 시장 분석가들은 메타의 광고 매출 증가 전망을 긍정적으로 내놓으면서 목표 주가를 각각 585달러와 60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제프리 분석가들은 메타가 업계 내 온라인 광고 증가분의 최대 50%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RBC 분석가들은 메타가 AI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로 구글의 온라인 광고 시장 지배력을 위협할 수 있으며, 최근 미국 내 특정 서비스 금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메타의 추가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일 증시에 대한 소식입니다. 시장이 조정을 받는 와중에 전기 유리기판 관련주들에만 수급이 몰리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 외 종목들은 증시와 함께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이제 기존의 반도체가 강한 상승을 이끌어 왔는데, 증시가 빠지면서 그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특정 섹터만 움직이는 굉장히 작은 범위의 수급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을 단기 매매를 많이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좀 한 템포 쉬어가는 전략도 굉장히 좋게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증시 대기 자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하락에는 좀 제한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하락했을 때 기존에 이제 하락한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보시거나, 이제 그게 아니시고 이제 좀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AI 관련주가 하락할 때 그 부분을 이제 짧게 공략해보는 전략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도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